자, 이번 이 시간에는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고차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 그래요. 이 고차 방정식을 풀 때 가장 기본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푸는 방법이 별도로 있어요. 이 부분은 쌤이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이제 1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요. 제일 먼저 인수분해 가능하면 인수분해해서 문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좌변을 내가 인수분해 할 건데, 우리가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 할 때 보통 조리제법을 이용하잖아요. 조리제법 한번 써볼게요. 저희는 3, 7, 0, 마사 이렇게 적어놓고, 쌤이 앞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홀수번째랑 짝수번째를 더했을 때 같죠? 7 빼기 4는 3, 3 더하기 0은 3이니까 홀수번째 합이랑 짝수번째 합이 같을 때는 마이너스 1로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자, 이렇게 조리제법을 완성시킬 수가 있고, 따라서 얘는 x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 상수 1차 2차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4는 0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는 2차가 나왔네. 2차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라고 했죠. 자, 이거 해보시면 얘도 인수분해 가능하거든요. 자, 인수분해 하시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3x 빼기 2 얘가 돼요. 그래서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3분의 2 얘가 돼요. 우리 이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거 많이 했으니까 생략했어요. 자, 그 다음 2번 이 4차 방정식을 풀해. 그럼 제일 먼저 인수분해 가능한지 봐야 돼. 4차식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하려면 제일 먼저 조리제법 생각해 봐야겠지. 자, 그래서 조리제법 해보시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홀수번째의 합이랑 짝수번째의 합이 같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홀수번째 합이랑 짝수번째 같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이 안 되고, 모든 숫자의 합이 0이 되면 1로 가능한데 1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이 제일 앞에 거 있죠. 얘의 약수분의 얘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게 여기에 올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올 수 있는 후보가 1의 약수분의 6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했어요. 자, 그럼 가능한 게 1의 약수는 1밖에 없고 6의 약수는 1, 2, 3, 6 있잖아요. 그래서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6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게 가능해요. 지금 여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1과 마이너스 1이 안 된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얘로 넘어가야 돼. 2랑 마이너스 2. 직접 다 적지 말고 생각으로 암산해 볼게요. 자, 여기가 2라고 해봐. 그럼 1, 2, 2, 4, 3, 6 가능하거든. 자, 그래서 2가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해보시면 자, 이렇게 가능하게 돼서 얘를 내가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x 빼기 2, 자, 그 다음 상수 1차, 2차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가 0이 되는 거 우리 생각해 볼 건데, x가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고 또 2도 있고. 자, 여기 보이는 2차는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쓸게요. 근데 가운데가 짝수니까 짝수 근해 공식 쓸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빼기 ac니까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2는 2i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2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요. 자, 이거 보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를 제곱한 거니까 4차가 나오거든요. 그 4차 방정식이고 얘도 지금 1차를 4번 곱했으니까 4차가 나올 거고 얘도 4차 방정식이야.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얘는 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자,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식을 정리한 후에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치환을 하면 치환 범위를 적어줘야 되는데 어차피 다시 넣어줄 거니까 얘는 치환하더라도 치환 범위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자, 따라서 이 공통 부분을 쌤이 라지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5의 제곱 빼기 12A는 40 얘가 나오고 정리하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자, 여기 플러스 25인데 4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치환하기 전에는 4차였는데 치환하고 나서 2차니까 조금 더 식을 정리하기가 편해요. 그런 장점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바로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얘는 A 빼기 5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고 반드시 치환을 한 다음에 식을 정리하고 나서 다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라지 A 대신에 x제곱 더하기 4x를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렇게 다시 넣어줘요. 그럼 여기 왼쪽은 인수분해 가능하죠? x 플러스 5, x 빼기 1로 되고 이 오른쪽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으로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라지 A를 다시 바꾸는 이유가 처음에 이 방정식을 물어봤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 값이야. 근데 내가 간혹가다 학생들이 여기서 A가 5 또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5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처음 치환하기 전에 그 방정식의 미지수의 값 걔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건데 A를 구해버리면 안 되겠죠. X를 구해야 하는데 그래서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풀 때. 자, 그럼 2번도 한번 해볼게. 얘도 지금 4차 방정식인데 그냥 다 전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먼저 곱하고 얘랑 얘랑 먼저 곱해서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4를 곱하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자,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5x x제곱 더하기 5x 얘가 공통인 부분이죠. 그래서 치환을 할게요. 쌤 얘를 라지 A라고 하자. 그러면 A 더하기 4 A 더하기 6 120 넣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20은 0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얘를 정리하게 되면 A의 제곱 더하기 10A 마이너스 96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할 수가 있는데 인수분해 하시면 A 더하기 16 A 빼기 6 자, 이렇게 내가 인수분해 해가지고 식을 완성할 수가 있고 다시 이 A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X제곱 더하기 5X를 꼭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6 X의 제곱 더하기 5X 빼기 6 얘는 0 이렇게 식을 바꿔준 다음에
여기 2차, 2차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써가지고 답을 내시면 돼요. 자, 이거 첫 번째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이 x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s인데 25 빼기 64니까 마이너스 39 나오죠. 따라서 여기가 39i가 되고요. 여기 오른쪽 거는 x 더하기 6,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한 거니까 x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1 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꼭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야. 치환은 내가 식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공통 부분을 할 필요는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식을 치환할 때 만약 쌤이라면 x제곱 더하기 5x, x제곱 더하기 5x를 라지 a로 치환할 게 아니라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5를 이렇게 라지 a로 치환할 것 같아.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를 내가 치환해버리면 여기 왼쪽이 a 빼기 1 나오고 여기 오른쪽이 a 플러스 1 나오면서 얘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얘를 정리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이 a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치환할 때 꼭 무조건 공통인 부분만 치환을 할 필요가 없고 문제 푸는 당사자가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치환을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공통 부분을 치환하게 되면 다 문제가 풀린다. 자, 예제 3번 다음 방정식을 풀라고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4차항, 2차항, 상수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기차식이라 했거든요. 근데 얘는 방정식이니까 보기차 방정식이라 그래. 우리가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배웠단 말이지. 쌤이 예전에 원래 이 문제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긴 하지만 치환하지 않고 문제 풀 수 있으면 치환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쌤이 이 문제를 치환해서 풀기도 하고 치환하지 않고 바로 문제 풀어보기도 할 겁니다. 자, 일단 치환한다고 하면 x제곱을 쌤이 라지 a로 한번 치환해 볼게. 그럼 얘는 a의 제곱 빼기 3a 빼기 4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 가능하잖아요. 인수분해 하게 되면 a 빼기 4 a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이 a 대신에 x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빼기 4 x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와서 이 왼쪽을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 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따라서 이 x는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x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치환하지 않고 문제 푼다면 이 식에서 바로 이 세 번째 줄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거든요. 이 방정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4, 1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니까 바로 이 세 번째 줄로 넘어가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겠죠. 자, 그 다음 2번. 자, 얘도 한번 일단 치환해서 문제 풀어볼게. x제곱을 라지 a로 치환하게 되면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고 가운데 개수를 바꿔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바꿔준다고 했죠. 따라서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a의 제곱 빼기 2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플러스 a였으니까 빼기 a를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원래 플러스 a였으니까 플러스 3a가 되는데 얘는 정리하게 되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a 대신에 x 제곱을 넣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x 제곱 더하기 1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어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나오니까 합차로 내가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두 개를 빼면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얘가 나오는데 각각이 2차식이야. 인수분해 가능하면 인수분해 하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근해 공식을 각각 쓰게 되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니까 3i가 될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근해 공식 쓰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하게 되면 얘도 마이너스 3 나오니까 3i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식처럼 제곱 빼기 제곱이 나와서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는데 얘는 안 되거든요. 봐봐.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a 자 얘는 a 대신에 x 제곱을 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형태 나와버리죠. 그래서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 위에 걸로 푸는 게 훨씬 낫겠죠. 이 부분은 쌤이 보기차식 인수분해 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그쪽 부분은 다시 보셔야 돼요. 자, 추가로 한 문제 더 풀어볼 건데 자, 얘도 보기차 방정식이에요. 자, 치환해볼게. x제곱을 a라고 했을 때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16은 0 이렇게 나오는데 가운데에 그냥 0a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 가운데 숫자를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 마이너스 8a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a의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플러스 8a를 바꾸거나 둘 중 하나로 풀어야 하는데 여기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서는 이 위에 걸로 하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나중에 우리가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를 한번 정리해 볼게. 앞에 거는 a 더하기 4의 제곱이 되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8a가 되는데 a 대신에 x제곱을 다시 넣으면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인데 얘를 합차로 인수분해하려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 8을 제곱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루트 8x 얘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8x 더하기 4 두 개를 빼게 되면 x의 제곱 빼기 루트 8x 더하기 4는 0 자,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앞에 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인데 8에서 16 빼면 마이너스 8 그래서 얘가 8i가 되고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8이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 나오니까 8i가 되고 여기 루트 8 같은 경우에는 2루트 2 이해가 되잖아요. 자, 따라서 얘는 이렇게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또는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x는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와요. 자, 지금 보면 6x의 4승 더하기 5x의 3승 빼기 38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0을 풀어요. 지금 보면 이 가운데 2차 항의 개수를 중심으로 대칭으로 같아요. 얘를 우리가 상반 방정식이라 그래요. 얘를 중심으로 요 각각이 대칭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자, 지금처럼 이 상반 방정식의 풀이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 후 x 더하기 x분의 1을 이렇게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요. 여기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 6이 남지. 6은 0?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네. 따라서 x는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x제곱도 0이 안 되고 x제곱이 0이 안 되어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6x의 제곱 더하기 5x 빼기 38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6은 0. 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고 했죠. 자,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똑같이 대칭으로 얘를 커플로 만들어주고 얘도 커플로 만들어줘서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그럼 6 얘랑 얘 하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되고 얘랑 얘 하게 되면 5하고 x 더하기 x분의 1 되고 빼기 38. 자, 그 다음에 여기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할 건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잖아요. 그래서 얘는 t의 제곱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보이는 얘는 t의 제곱 빼기 2가 되어서 얘를 치환해가지고 식을 정리하게 되면 앞에 거는 6하고 t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5t 빼기 38은 0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하게 되면 6t의 제곱 더하기 5t 마이너스 50은 0 이게 나오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여기 3, 2 따라서 3t 더하기 10 2t 마이너스 5는 0 얘가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t가 마이너스 3분의 10 이거나 t가 2분의 5가 되는 건데 애초에 내가 이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x를 구하는 거죠. 여기 보이는 t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 t 대신에 x 더하기 x분의 1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넣어주게 되면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0 또는 x 더하기 x분의 1은 2분의 5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라고 하고 여기 두 번째라고 한 다음에 이 첫 번째 양변에다가 3x를 곱할게요. 자, 그러면 3x의 제곱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0x가 되고 자, 정리하게 되면 3x의 제곱 더하기 10x 플러스 3은 0이어서 3, 1, 1, 3으로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얘는 3x 더하기 1, x 더하기 3은 0이 되니까 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일단 요 케이스에서 이렇게 근이 두 개가 확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 양변에다가 2x를 곱할게. 그러면은 정리하게 되면 2x의 제곱 빼기 5x 플러스 2는 0이고 얘 인수분해 가능하죠? 하게 되면 2x 빼기 1 x 빼기 2는 0이어서 요 x는 2분의 1 또는 x2 이게 나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이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 2분의 1 또는 2 이렇게 4개가 나오고 식이 길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개수가 각각 대칭으로 같을 때는 항상 x제곱으로 나눈 후에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해가지고 문제 풀 거예요. 이거랑 관련된 심화편이 있는데 이 상반 방정식의 성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심화편에서 강의를 할 거고 우선은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야. 그 다음에 심화편을 배우게 되면 아 이게 이러한 성질도 있고 이렇게 식을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선생님이 나중에 심화편에서 강의를 할게요. 자 이제 5번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거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물어봤어요. 그럼 첫 번째로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식이 성립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3a는 0이니까 a 빼기 2는 0이 되어서 요 a가 2가 나와요. 자 2를 다시 여기에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x의 3승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6은 0 나와. 사실 이 상태에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긴 한데 바로 답을 구하려면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그 개념을 배운 다음에 알려줄 거고 지금은 이 상태에서 내가 한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조리제법을 이용할 때 한 근이 이미 마이너스 1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제일 마지막이 0이 나올 겁니다. 자, 해볼게요. 1, 마1, 마3, 3, 6, 마이너스 6 나오죠. 따라서 얘는 x 빼기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상수 1차, 2차니까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나머지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에 있는 거죠. 여기에 나머지 두 근이 있는 거고 두 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 a분의 c잖아요. 따라서 두 근의 곱은 6이 되겠죠. 여기 문제에서 나머지 두 근을 각각 구하라고 하게 되면 얘를 인수분해 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얘는 나머지 두 근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두 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내는 게 좋겠죠. 자 이제 6번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물어봤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근을 이 x에다가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2를 한번 집어넣어 보게 되면 1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나오니까 a 플러스 b는 0이 되고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와요. 이 두 개를 더할게요. 자, 왼쪽 더하게 되면 2b가 나오고 오른쪽 두 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2를 여기에 넣으면 a는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a랑 b를 구할 수가 있고 얘를 다시 한번 여기에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얘는 내가 뭘로 조리제법을 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근이 1과 마이너스 1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됩니다. 1과 마이너스 1이. 자 1로 하시면 무조건 마지막 게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해볼게. 1, 1, 마일, 마일, 0, 0, 2, 2 나오죠. 자, 그리고 또 마이너스 1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해보시면 1, 마일, 마이, 2, 2, 마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얘는 x 빼기 1, x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그 다음 상수 1차, 2차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 나머지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죠.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몇 나와요? 2가 되겠죠. 자, 예제 7번.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합을 물어봤죠. 즉, 이 문제를 보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몇이다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근 한 개를 직접 찾아야 됩니다.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야만 0이 나올까? 자, 지금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마이너스 2p 더하기 1 뒤에 플러스 2p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다 사라져서 0 나오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찾아야 돼요. 처음 문제 풀 때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좀 팁을 주자면 여기 보이는 미정계수 있죠? 이 미정계수가 지워지기 위한 x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는 이 2p가 지워지려면 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만 2p랑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p고 그럼 여기 플러스 2p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미정계수가 지워지기 위한 x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1이 근이라는 걸 내가 찾을 수가 있고 얘를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얘의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되겠죠. 그래서 1, 마일, 마일, 1 2p 마이너스 2p 되니까 이렇게 0이 나오지.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p는 0.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x 더하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p는 0이 뭘 가져야 돼요? 중근을 가져야 돼요. 이 중근이라고 하는 건 근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 이 앞에서 근이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지. 따라서 이 뒤에도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한 개 가지면 중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p는 0. 이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1 더하기 2p는 0이니까 p는 마이너스 1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x 더하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0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2를 중근으로 갖고 2를 하나의 실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중근을 갖게 하는 p는 일단 마이너스 1 찾았어요. 그럼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중근을 가질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2p는 0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중근을 가질 때.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몇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판별식은 b의 제곱 빼기 4ac니까 자, 얘가 나오고 얘가 0이 되어야만 얘가 중근 같겠죠. 자, 그러면 p가 8분의 1 나오는데
얘를 다시 한번 여기 집어넣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은 0 나오는 거니까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0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을 하나의 실근, 2분의 1을 중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돼요. 따라서 8분의 1도 가능해가지고 이 두 개를 모두 더한 게 이 문제의 답이 돼요.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8분의 7 얘가 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중근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조건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지우고 이 3차 방정식이 실근 1개랑 허근 2개를 가질 조건을 구하래. 이미 마이너스 1은 실근으로 확정되었죠. 그러면 허근 2개 나오려면 얘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야겠죠. 따라서 만약 이 문제가 이 3차 방정식이 실근 1개와 허근 2개를 가질 조건을 물어봤을 때는 P의 범위는 8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다 지우고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을 한번 구해 볼게요.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근이 마이너스 1이 확정이 되었으니 요 뒤에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돼. 이해됐어요? 따라서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2p는 0. 이 2차 방정식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겠죠. 그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어 볼게. 그러면 1 더하기 1 플러스 2p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p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에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커야겠지.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p는 8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 정답이 p는 마이너스 1이 되지 않고 8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얘를 수직선으로 그리게 되면 자,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8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를 요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p가 마이너스 1과 8분의 1 사이다 이렇게 적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3차 방정식이 실근만을 가질 조건을 물어봤어요. 그냥 이때는 중근이 돼도 상관이 없어. 그냥 실근만 가지면 돼. 여기 앞에서 마이너스 1을 실근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것만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겠죠. 따라서 b의 제곱 빼기 4ac 1 빼기 8p가 0 이상이니까 p는 8분의 1 이하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정리하자면 어떤 3차 방정식이 뭐 중근을 가질 조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 또는 그냥 실근을 가질 조건, 또는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조건을 물어보게 되면 일단 근 한 개를 직접 찾은 다음에 조리제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쌤이 아까 풀었던 것처럼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8번 어떤 정육면체의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각각 2cm씩 늘리고 높이를 4cm 줄였더니 부피가 243이 되었대요. 그때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쌤이 x라고 하게 되면 가로랑 세로는 2cm만큼 늘렸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x였는데 늘리니까 이 가로랑 세로가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높이는 4cm 줄였다고 했으니까 좀 짧아지겠네요. 그리고 이 높이가
x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부피가 243이래. 부피라고 하는 건 이 세 개를 다 곱한 거죠. 그래서 세 개를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2의 제곱 x 빼기 4가 243인데 이거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거 정리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자, 얘를 조립집 해볼게요. 얘는 해보시면 7로 됩니다. 아, 얘는 x 빼기 7 x의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37은 0 나와서 요 x가 7이 나와요.